적금을 들까, 예금을 들까, 아니면 파킹 통장에 그냥 넣어둘까. 매달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거대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은행 앱을 열 때마다 수십 개의 상품이 쏟아지고 금리는 비슷비슷해 보이고 어떤 건 우대 금리가 있고 어떤 건 중도 해지하면 손해라고 하죠. 여러분 중 상당수가 이 고민 때문에 그냥 입출금 통장에 돈을 쌓아두고만 계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지긋지긋한 딜레마를 끝내러 왔습니다. 완벽한 최종 정리 완결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세금, 금리, 유동성, 따져볼 게 너무 많아서 머리 아프시죠? 이렇게 복잡할 땐 이것저것 다 한꺼번에 생각하지 말고 정답이 아닌 것부터 하나씩 지워버리는 속어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답을 찾아가는 세 단계 여정을 떠날 겁니다. 첫째, 금리와 세금 구조를 뼛속까지 파헤쳐 정답이 아닌 것들을 하나씩 소거해 나갈 겁니다. 둘째, 이 비교를 바탕으로 당신의 상황에 맞는 명확한 저축 원칙을 세워드릴 겁니다. 셋째, 시뮬레이션을 통해 3년 후 당신 통장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숫자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모든 질문의 답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기나긴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러 가보시죠. 자, 본격적인 비교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은행 선택부터 가볍게 소거하고 가겠습니다. 어느 은행이 금리가 0.1% 더 높은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1,000원짜리 우유 살 때 100원 차이 보고 고르는 것처럼 투자에서도 금리 높은 걸 고르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0. 몇 % 차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 진짜 내 돈을 갉아먹는 거대한 괴물은 수면 아래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내 돈을 언제 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우리는 가장 먼저 최악의 선택지부터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마치 지뢰밭을 걷기 전에 위험 지역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처럼요. 수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발을 들였다가 후회하는 함정. 바로 장기 목돈을 입출금 통장에 그냥 쌓아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언뜻 보면 편해 보입니다. 언제든 뺐을 수 있고 복잡한 가입 절차도 없고 중도 해지 걱정도 없죠. 당연히 더 편리해 보이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이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 편리함이라는 것은 달콤한 미끼에 불과합니다. 이 선택의 가장 치명적인 독소 조항은 바로 기회비용의 손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매달 100만 원씩 입출금 통장에 모아둔다고 칩시다. 3년 동안 총 3,600만 원이 쌓였습니다. 입출금 통장의 금리는 보통 연 0.1%에서 0.2%입니다.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반면 같은 돈을 연 4%짜리 적금에 넣었다면 어땠을까요? 3년 후 여러분은 약 180만 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금 떼고도 150만 원은 남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3년 동안 꾸준히 돈을 모았는데 그냥 입출금 통장에 넣어뒀다는 이유만으로 150만 원을 날려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이자를 못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벌 수 있었던 돈을 포기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매년 3%씩 오른다고 가정해보죠. 작년에 10,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치킨이 올해는 1,3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10,000원 그대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돈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돈의 가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3,600만 원을 모았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 돈의 실질 가치는 이미 3,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적금이나 예금은 어떨까요? 최소한 금리라도 받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일부나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냥 놔두는 것보단 100배 낫죠. 게다가 입출금 통장에 돈을 쌓아두면 심리적으로도 위험합니다. 돈이 보이니까 쓰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친구가 갑자기 여행 가자고 하면 그냥 빼서 쓰게 되고 세일한다고 하면 충동 구매하게 되죠. 적금은 그런 유혹을 원천 차단해줍니다.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다 날리니까 2번, 3번 생각하게 만들죠. 이게 바로 강제 저축의 힘입니다. 이쯤 되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장기 목돈을 입출금 통장에 방치하는 것은 내 자산에 스스로 구멍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원칙을 확립합니다. 이 원칙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원칙 하나. 석 달 이상 쓰지 않을 돈은 입출금, 통장에 방치하지 않는다. 자, 이제 가장 위험한 길을 지웠으니 안심이 되시죠?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선택지들을 비교해 볼 시간입니다. 최악의 선택지를 지도에서 깔끔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최고의 선택지를 찾아 그 길로 달려가야겠죠. 다행히도 우리에겐 명확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돈을 미리 확보했고 당분간 쓸 일이 없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장 1,000만 원 이상의 목돈이 있고 최소 1년 이상은 쓸 일이 없다면 정기예금이 그 어떤 선택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정답입니다. 왜 압도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리 효율이 최고입니다.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고 만기까지 그냥 놔두는 구조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고객이 중간에 돈을 빼갈 걱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은행은 예금에 가장 높은 금리를 줍니다. 같은 은행, 같은 기간이라도 적금보다 예금 금리가 보통 0.3에서 0.5% 정도 더 높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게 목돈에 곱해지면 차이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1년짜리 적금에 넣으면 연 4%, 예금에 넣으면 연 4.5%라고 가정해보죠. 1년 후 적금은 약 80만 원의 이자를 주지만 예금은 약 90만 원을 줍니다. 10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적금은 매달 조금씩 넣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묶여있는 돈이 적어요. 매달 100만 원씩 1년 동안 넣는다고 하면 첫 달에 넣은 100만 원은 12개월 동안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100만 원은 한 달치 이자밖에 안 붙습니다. 반면 예금은 처음부터 전체 금액이 1년 내내 이자를 받습니다. 복리의 마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작동하는 거죠. 둘째, 관리가 압도적으로 편합니다. 적금은 매달 돈을 넣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이체 걸어놔도 통장 잔고 부족하면 연체되고 연체되면 우대금이 날아가고 스트레스 받죠. 예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에 한번 넣고 끝입니다. 만기일만 달력에 표시해두면 됩니다. 중간에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아세요? 정신적 여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셋째,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 예금은 목돈을 지키는 심리적 방패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큰돈이 통장에 있으면 쓰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금에 묶여 있으면 중도 해지라는 심리적 장벽이 생깁니다.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다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건드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강제 저축 효과입니다. 목돈을 만기까지 온전히 지켜낼 확률이 적금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죠. 자, 이쯤 되면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목돈이 있고 당분간 쓸 일이 없다면 다른 선택지는 쳐다볼 필요도 없다. 정기예금이 정답이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이 강력한 혜택에는 한 가지 현실적인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유동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금에 넣은 돈은 만기 전에 빼면 이자를 거의 못 받습니다. 1년짜리 예금을 11달 만에 깨도 금리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확실하게 안 쓸 돈만 예금에 넣어야 합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그땐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보고 깨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받아야 합니다. 이게 예금의 유일한 약점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만 감당할 수 있다면 정기예금은 그야말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자, 그럼 목돈이 있는 경우는 이걸로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알겠다. 그럼 목돈이 없고 매달 월급 받아서 조금씩 모아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가장 뜨거운 전쟁터가 열립니다. 정기적금과 파킹 통장의 맞대결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예금이라는 막강한 카드로 목돈 관리는 끝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아직 목돈이 없죠. 매달 월급 받아서 조금씩 모아가는 단계입니다. 바로 이 영역에서 대한민국 재테크 역사상 가장 뜨거운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안쪽 코너, 정기적금입니다. 다른 쪽 코너,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신의 파킹 통장입니다. 이 둘의 대결은
마치 전통적인 저축 방식과 유연한 현대식 저축 방식의 싸움과도 같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먼저 도전자 정기적금의 강력한 무기부터 살펴보죠. 정기적금의 최대 무기는 높은 금리입니다. 현재 시중은행 적금 금리는 우대 조건 다 채우면 연 4%에서 5%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파킹 통장은 보통 연 3%에서 3.5% 수준이죠. 1%에서 2% 차이가 뭐가 대수냐고요. 이게 3년 동안 쌓이면 생각보다 큽니다. 게다가 적금은 만기까지 꾸준히 넣으면 은행에서 추가 우대 금리를 얹어줍니다. 자동 이체하면 0.1%, 급여 이체하면 0.2%, 카드 실적 채우면 또 0.1%씩 쌓이죠. 이게 다 합쳐지면 기본 금리에서 0.5% 이상 올라갑니다. 언뜻 보면 정기적금은 금리가 높으니까 무조건 적금이 좋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첫째, 적금은 만기까지 의무가 있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꼬박꼬박 넣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연체되면 우대금리가 날아가고 여러 번 연체하면 아예 해지될 수도 있어요. 직장인들 생각해보세요. 매달 고정 지출이 똑같나요? 어떤 달은 경조사비 나가고, 어떤 달은 자동차 세금 나가고, 어떤 달은 명절 용돈 나가죠. 그럴 때마다 적금 넣을 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둘째, 중도 해지의 리스크입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적금을 깨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받았던 우대금리는 다 날아갑니다. 심한 경우 기본금리마저 절반으로 깎입니다. 1년짜리 적금을 11달 만에 깬다고 상상해보세요. 거의 다 채웠는데 마지막 한 달 차이로 이자를 반토막 받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이때 신의 파킹 통장이 반격에 나섭니다. 파킹 통장의 무기는 화려하진 않지만 묵직하고 치명적입니다. 첫째, 파킹 통장은 자유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남는 달엔 100만 원을 넣고 지출이 많은 달엔 10만 원만 넣어도 됩니다. 심지어 급한 일 생기면 언제든 빼서 쓸 수 있어요. 이자는 어떻게 되냐고요? 파킹 통장은 매일매일 잔액에 대해 이자가 붙습니다. 오늘 100만 원 넣었다가 내일 50만 원 빼도 그 하루치 1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그대로 받습니다. 적금처럼 중도 해지, 페널티 같은 거 없어요. 이걸 1년 동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유 있을 때는 많이 넣고, 힘들 때는 적게 넣고, 급할 때는 빼쓰고, 이 모든 게 자유로우면서도 이자는 계속 받는 겁니다. 적금의 딱딱한 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거죠. 둘째, 파킹 통장의 가장 강력한 필살기는 바로 심리적 편안함입니다. 적금은 매달 돈 넣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통장 잔고 신경 쓰이고, 연체될까봐 걱정되고, 생활비 모자라도 어떻게든 적금은 채워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죠. 파킹 통장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유 있으면 많이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이미 넣어둔 돈에 대해서는 어차피 매일 이자가 붙으니까요. 금전적 스트레스가 적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게다가 요즘 파킹 통장들은 연 3%대 중반 금리를 제공합니다. 적금보다 1% 정도 낮지만 유동성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죠. 상황이 어떤가요? 한쪽은 금리는 높지만 매달 의무가 있고 중도 해지하면 손해고, 다른 한쪽은 금리는 좀 낮지만 자유롭게 넣고 빼고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의견이 나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명백히 우월했다면 진작에 논쟁은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팽팽하다는 건 두 방식 모두 일장일단이 너무나 명확해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균형점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처럼 정답이 없는 영역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이제부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100마디 설명보다 하나의 숫자가 더 강력합니다.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 진짜 돈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총 납입액은 3,600만 원이 되겠죠. 과연 정기적금과 파킹 통장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돈을 만들어줄까요? 두 선수의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선수, 정기적금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지런해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연체 없이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넣었다고 칩시다.
은행 금리는 연 4.5%, 우대금리 다 챙겨서 최종 연 5%를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럼 3년 후 여러분은 원금 3,600만 원의 이자는 얼마나 받을까요? 세금 떼기 전 약 27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자 소득세 15.4%를 떼면 최종적으로 약 228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3,828만 원입니다. 두 번째 선수, 파킹 통장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3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넣되 파킹 통장은 연 3.5% 금리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산은 조금 복잡한데요. 매달 넣은 돈이 각각 다른 기간 동안 이자를 받기 때문입니다. 첫 달에 넣은 100만 원은 36개월 동안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에 넣은 100만 원은 한 달 동안만 이자를 받죠. 이걸 다 계산하면 세금 떼기 전 이자는 약 190만 원입니다. 세금 떼고 나면 약 160만 원입니다. 최종 실수령액은 3,760만 원입니다. 결과가 보이시나요? 정기적금이 3년 내내 열심히 의무를 다해서 3,828만 원, 파킹 통장은 자유롭게 넣고 빼면서도 3,760만 원, 차이는 약 68만 원입니다. 68만 원이면 한 달 통신비를 1년 넘게 낼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뮬레이션의 핵심 결론입니다. 정기적금의 높은 금리가 강력한 무기인 건 맞지만 그 차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압도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3년 동안 68만 원 더 받으려고 매달 스트레스 받고 연체 걱정하고 중도하지 못하는 제약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 수학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금리 1% 차이는 생각보다 작게 느껴집니다. 특히 매달 조금씩 넣는 적금 구조에서는 더욱 그렇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파킹 통장이 정답이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테크의 세계, 무조건은 없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정기적금을 선택해야만 하는, 아니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한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 소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통장에 돈이 보이면 쓰고 싶은 유혹을 못 참는 분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술 한잔하자고 하면 거절 못하고, 세일한다고 하면 필요 없는 것도 사고, 배달 앱 열면 그냥 시키게 되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에게 파킹 통장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다 보면 어느새 잔고가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적금처럼 강제로 묶어두는 게 저축에 훨씬 유리합니다. 둘째, 소득이 매우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장인입니다. 매달 월급이 정확히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들어오고 큰 변동이 없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적금의 단점인 유동성 부족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매달 여유, 자금이 일정하게 나오니까 적금 넣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그럼 금리 높은 적금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셋째, 목표 금액이 명확하고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분입니다. 1년 후 결혼 자금 2천만 원이 필요하다거나 2년 후 전세 자금 5천만 원이 필요한 것처럼 명확한 목표가 있는 경우요. 이런 경우엔 파킹 통장의 자유로움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중간에 빼쓰다 보면 목표 금액을 못 채울 수 있거든요. 차라리 적금으로 강제 저축해서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게 낫습니다. 자,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은행 금리 0. 몇 %를 비교하는 것보다 당신의 저축 목적과 생활 패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한 최종 선택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1,000만 원 이상 목돈이 있고 1년 이상 안 쓸 거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예금이 정답입니다. 가장 높은 금리와 가장 편한 관리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매달 월급 받아서 모으는 단계인데 소득이 안정적이고 소비 충동이 강한 편이라면 정기적금을 선택하세요. 강제 저축 효과로 확실하게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하지만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많거나 자금 유연성이 중요하다면 파킹 통장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고 스트레스는 훨씬 적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고르면 좋을까요?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을 선택하신다면 현재 시중은행 중 1년 만기 기준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4.5%에서 5%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대 조건 확인하시고 가장 높은 곳으로 가세요. 정기적금을 선택하신다면 NH농협이나 신한은행의 청년 적금 상품이 우대금리 다 합쳐서 5% 이상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급여이체, 카드 실적 조건 꼭 체크하세요. 파킹 통장을 선택하신다면 토스뱅크나 K뱅크의 저축 예금 상품이 연 3.3%에서 3.5% 금리로 자유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입출금 통장에 방치된 돈을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은행 앱을 열어서 입출금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100만 원 이상이 석 달 넘게 그냥 있었다면 그건 매일매일 돈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당장 그 돈을 예금이든 적금이든 파킹 통장이든 어디라도 옮기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하루만 늦어도 그날의 이자는 날아갑니다. 재테크의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망설임입니다. 완벽한 상품을 찾으려고 한 달을 고민하는 동안 여러분은 이미 수만 원의 이자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나중에 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 그때 갈아타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돈은 가만히 있으면서 가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지긋지긋했던 저축 상품 선택 딜레마가 완벽하게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어떤 상품이 나한테 맞는지 고민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복잡한 금융용어는 은행에 맡기고 여러분은 본업과 삶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단순한 지식을 넘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때 명확한 기준과 자신감을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